네, 수현 씨 이제 그 마케터로 취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마케터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대행사로 취업을 할 거냐, 인하우스로 취업할 거냐, 이것도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게 먼저 하나 있어요. 마케터로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인하우스가 아니라 에이전시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인하우스에 취업을 하지 않고 먼저 에이전시를 선택한 게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 같은 게 혹시 있는지 그게 먼저 궁금해요.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면 여러 가지의 분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전문성이 높아지고 시각이 다양해질 것 같아서 에이전시를 먼저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죠. 에이전시는 아무래도 여러 광고주들의 업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을 좀 컨트롤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좀 높아지긴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전문성이라는 게 좀 관점에 따라서 좀 보는 게 좀 달라요. 에이전시에 취업을 해서 키울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인하우스에서 키울 수도 있어요. 인하우스에서 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에이전시보다 인하우스에서 전문성을 더 키운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전문성이라는 그 관점이 좀 달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전문성이라면은 에이전시 쪽이 더 낫고 그 전문성이 다른 쪽이라고 하면은 인하우스가 더 낫다라는 뜻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쪽 관점, 저쪽 관점 도대체 뭐냐? 디지털 마케팅 쪽의 에이전시는 특정 채널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채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슨 뜻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네. 그러니까 뭐 네이버 광고 그쵸. 뭐 이런 거 맞아요. 여러 가지 마케팅 경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혹은 미디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채널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네이버 광고 중에서도 또 검색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데는 검색 광고라는 채널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고 페이스북을 전문으로 하는 데는 페이스북에 특화가 돼 있죠. 페이스북 광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광고주의 업종을 페이스북 광고에서 다 녹여내야 되잖아요. 특정 채널 활용하는 관점에서의 전문성이라고 하면 그러면 에이전시 쪽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키우고 싶어하는 전문성이 사업을 위한 마케팅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인하우스 쪽이 더 전문성을 키우기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이전시는 특정 채널에 대한 채널의 그 세팅을 다루는 훈련은 많이 하지만 하나의 기업이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이제 매출 실현을 해서 매출을 높이는지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애초에 광고 대행사가 이제 광고주를 대신해서 채널 세팅을 대신 해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고주가 이 에이전시에게 자신의 매출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공개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채널에 대해서는 깊게 파고들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마케팅 전략의 측면으로서 보면은 오히려 인하우스 쪽이 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하우스 쪽이 그 당장 매출을 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매출을 내지 못하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 다 겪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을 내기 위한 마케팅 전략 이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은 인하우스 쪽 마케터가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 마케터가 전문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걸 인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춘현 씨는 그러면 네. 나중에 뭐 하실 거예요? 일단 지금은 일단 마케터로 취업하신다고 하셨는데 마케터 취업이 당연히 끝은 아니잖아요.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사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사업을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아까 이야기했던 채널 관리나 이런 쪽보다 매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좀 더 관심이 많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에이전시보다는 인하우스가 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인하우스의 경험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대행사에만 있다가 바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부족한 점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행사에서 바라보는 그 사업에 대한 관점과 진짜 자기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를 하는 이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행사의 업무만 하다가 나 마케팅 잘해. 마케팅 잘하니까 나 이게 사업하면 틀림없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했을 때 그렇게 그 성공하는 확률이 높은 것만은 아니에요.
실패할 확률도 얼마든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하우스 경험을 저는 거칠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인하우스로 바로 가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은 분명히 필요한데 점점 우리 사업에서 마케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또 디지털 마케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잘 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마케팅은 디지털 미디어 활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하우스에서의 경험과 시각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에이전시에서 다양한 세팅 방법, 채널 활용 방법, 그 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걸 높이는 경험을 가지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시 취업하는 게 잘못된 선택은 아니다. 거기도 거치는 것이 좋다. 대표님 그 에이전시랑 인하우스를 둘 다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 먼저 하는 걸 좋을까요? 그렇죠. 순서도 중요하죠. 안 그래도 이제 아이버스에서 그 회원들이 단톡에서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대화하는 내용도 한번 들어봤는데 한 10중 8구는 에이전시 먼저를 많이 추천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대략적인 것도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이전시는 좀 이제 미디어 채널을 활용하는데 이제 전문성을 가지게 되잖아요. 다양한 업종을 접할 수 있게 되니까 최소 한 3년 이상 정도, 3년에서 5년은 최소 한 에이전시 경험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인하우스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마케팅 채널들을 잘 활용해서 진짜 매출을 높이기 위한 좀 딥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좀 더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끝? 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게 있는데 요즘은 에이전시에서도 인하우스처럼 상품을 소싱하고 판매하는 일들을 점점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행사들이 그 광고 대행 업무만 주로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대행사들이 직접 커머스에 뛰어든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뭐 유명한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광고 대행사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미디어 커머스 기업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큰 대행사뿐만 아니라 좀 작은 대행사들도 이렇게 직접 커머스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먼저 에이전시에서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인하우스의 경험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행사에 계속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인하우스 경험을 가질 수도 있다. 요즘은 약간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 이제 제가 첨언해 드리는 것이니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이전시 마케터와 인하우스 마케터가 하는 일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혹시 어떻게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에이전시에서 하는 마케터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영업이 필요한 대행사의 경우는 영업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콜 영업 같은 걸 해야 될 수도 있고 제일 많이 하는 거 기억나요 혹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니요 영업 안 하는데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공통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제안서 작성. 제안서 작성 제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채널들을 관리하는 거. 광고 세팅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광고 세팅하고 광고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진행했으면 그 성과에 대해서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광고주한테 보고하겠죠. 그럼 광고주한테 보여줄 보고서 작성. 이게 주된 업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에이전시가 하는 주된 업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인하우스는 그러면 뭐 하느냐? 인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마케팅에 대한 기획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어떤 목표와 목적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채널은 무엇인지 그 예산 배정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인하우스 마케터가 해야 됩니다. 큰 회사들은 사실 그렇게 해요. 근데 작은 회사는 마케터가 없어서 대행사한테 맡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대표님들이 또 이런 걸 할 줄 모르는 대표님들도 많아서 인하우스에서 해야 될 일을 에이전시 대행사에 의존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너네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광고주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드리지만 광고주 여러분들 그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광고주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인력이 없거나 그럴 때는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거나 해서 제대로 된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대행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을 일단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인하우스 마케터가 해야 되는 거는 내부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 전환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한 표현은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고객 관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에서는 우리 고객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진행하기가 개인정보의 문제라든지 여러 보안의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은 아무래도 인하우스 마케터가 주로 맡아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 채널들을 인하우스 마케터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대행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사가 그 채널들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행사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대행사 관리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대행사에 맡기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광고비를 지불해서 적합한 성과가 나오도록 하는 성격의 일들을 많이 맡기는 편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뚜렷하게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약간 홍보, 브랜딩 이쪽은 물론 이쪽도 이제 그 대행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인하우스 쪽에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매출을 높이기 위한 제휴 같은 거, 제휴 같은 것도 인하우스 쪽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출 분석도 해야 되고, 상품 분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인하우스 쪽에서 하게 되죠. 생각보다 성격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인하우스 마케터로서 경험하는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사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채널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거는 이제 에이전시에서 많이 겪게 될 텐데, 이 에이전시에서 겪는 경험들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에이전시 일하는 거랑 인하우스에서 일하는 거랑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단점 당연히 있겠죠. 네, 있습니다.